퇴근길,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지옥철 2호선 아닙니다. 멍하니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다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옆 사람의 스마트폰 화면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온통 붉은색입니다. 위로 솟구치는 거대한 불기둥 차트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친구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는 이번에 AI 반도체 주식으로 차를 바꿨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연봉을 벌었다며 수익 인증샷을 올립니다. 그 화려한 숫자들을 보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부러움? 질투? 아닙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지배하는 진짜 감정은 바로 공포입니다. 나만 이 거대한 파티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포모 증후군의 공포. 그리고 지금이라도 따라 샀다가 내가 사자머제 폭락해서 남들의 물량을 떠안는 설거지를 당할까봐 두려운 고소공포증. 이 두 가지 두려움이 머릿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너무 비싸. 조금만 조정이 오면 그때 들어가자. 그렇게 다짐하며 매수 버튼 위에서 망설였던 게 벌써 3개월째입니다. 야속하게도 시장은 여러분을 비웃듯이 그 사이 30%가 더 올랐습니다. 남들은 다 돈 복사 중인데 나만 못 버는 이 비참하고 초조한 기분. 도대체 왜 우리는 상승장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발이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자가 아파트에 살지만 오늘도 불어터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니터 속 차트와 씨름하는 방구석 트레이더, 여러분의 멘탈 지킴이 김백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계좌에 붉은 꽃길을 깔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주식시장에 진입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복잡한 경제지표나 기업의 PER을 따지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심리학과 경제학을 연결해 노벨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만 교수는 인간에게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원시적인 본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100만 원을 벌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무려 2.5배나 더 크게 느낍니다. 원시시대에 사과 하나를 더 얻는 건 기쁜 일이지만 가진 사과 하나를 잃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 생존 본능이 2026년의 주식시장에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상승장에서 매수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익에 대한 기대감보다 고점에 물려 내 피 같은 돈을 잃을 두려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타야 하는 기분이랄까요? 떨어질 때의 그 아찔함이 너무 생생하게 상상되니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인류 최고의 천재과학자 아이작 뉴턴도 주식시장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한 개미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720년, 당시 영국에서 가장 핫했던 남의 회사 주식이 폭등할 때였습니다. 뉴턴은 역시 천재답게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초기에 진입해서 적당히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큰 수익을 챙겼죠. 여기까지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뉴턴이 판 뒤에도 주가가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다. 자신의 친구들은 주식으로 돈방석에 앉아 파티를 벌이는데 천재인 자신은 손가락만 빨며 있으려니 속이 뒤집혔겠죠. 결국 뉴턴은 그 소외감을 참다 못해 주가가 거의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전 재산을 털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역사적인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뉴턴은 현재 가치로 약 20억 원이 넘는 돈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이 있죠.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천재조차 이기지 못한 것이 바로 포모, 즉 소외 공포감과 고점 매수의 유혹입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이 흔들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시장에 서 있나요? 2023년부터 시작된 AI 혁명은 이제 단순한 반도체 하드웨어 붐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로봇,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리기 위한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하며 거대한 슈퍼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2024년에도 2025년에도 이제는 거품이다, 곧 폭락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우려의 벽을 타고 보란듯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감 속에서 사라진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는 의심과 두려움은 역설적으로 아직 시장이 행복감이라는 끝물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두렵다면 시장은 더 갈 자리가 남아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머리로는 지금이라도 사야 해라고 생각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앵커링 효과가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1년 전이거나 6개월 전의 주가가 적정 가격으로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하던 우량주가 실적 호조로 20만 원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올랐지만 뇌는 여전히 10만 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말도 안 되게 비싸 보입니다. 아, 그때 샀으면 2배인데 라는 후회가 현재의 판단을 마비시키는 거죠. 과거의 가격표에 집착하는 순간 미래의 수익은 영영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유리를 보고 운전해야 합니다. 주식은 과거의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니까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수출 데이터가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고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며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수 부진이나 가계부채 같은 리스크 요인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맑은 날씨에만 배를 띄우려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항구에 머물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투자는 불확실성이라는 파도를 타고 수익이라는 섬으로 가는 항해와 같은 것입니다. 파도가 무서워 배를 띄우지 않는 선장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심리적 장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무작정 전 재산을 몰빵하라는 무책임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정찰병 보내기입니다.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사고 싶다면 오늘 100만 원을 다 사는 게 아니라 딱 10만 원만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찰병입니다. 일단 내 돈이 시장에 들어가 있어야 그때부터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깁니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나서 좋고 떨어지면 남은 90만 원으로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단가를 낮추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는 심리적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파는 단타 관점이 아니라 긴 호흡의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고점이 3년 뒤에는 다시 오지 않을 가장 저렴했던 바닥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 차트를 10년치 펼쳐보세요. 그 기간 동안 닷컴 버블,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통락과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자본주의 시장은 우상향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시장의 하락을 예측해서 잃는 돈보다 하락을 기다리며 시장 밖에 머물러 못 버는 돈이 훨씬 더 많다. 화폐 가치가 매년 떨어지는 시대에 현금만 쥐고 있는 것은 가장 안전하게 내 자산을 깎아먹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는 사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물론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뇌동매매는 금물입니다. 2026년의 주도주는 2025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붐으로 전력 설비 관련주가 뜰 수도 있고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다시 주목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주식 들어가도 될까라는 고민은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누구도 내일의 주가를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무지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입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대상에 대해 공부하고 확신을 가지면 막연한 공포는 설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가락을 멈칫하게 하는 그 두려움을 공부와 정찰병이라는 도구로 극복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창밖을 한번 보세요. 앙상했던 가지에 어느새 새싹이 돋아나고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도 우리네 인생도 항상 겨울일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뿌려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듯 용기를 내어 시장에 참여하는 자만이 자산 증식의 과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명수님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은 때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투자에서만큼은 다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투자 인생에서 가장 젊고 어쩌면 가장 싼 날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망설이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앞에서 항상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그리고 욕심부리지 않되 포기하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저 김백수가 방구석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항해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